2023년 푸드 프로그램 워크숍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동과 성인을 위한 푸드 프로그램 CFP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데이케어 센터, 데이케어 홈 그리고 성인을 위한 데이케어 센터에 등록된 자격이 있는 아동 및 성인들에게 영향 있는 식사 및 스낵에 대한 비용을 환급해주는 연방정부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푸드 프로그램 CFO 돌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동 및 청소년, 긴급보호소에 거주하는 아동 및 60세 이상의 성인 또는 장애가 있고 보호시설에 등록된 성인에게 제공되는 식사에 대해 환급해드립니다. 푸드 프로그램 CFP는 미국에 있는 어린 아동과 성인의 웰빙, 건강한 성에 기여합니다. 기존 CFP는 12세까지 클레임할 수 있습니다. 이번 워크숍의 교육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식사 제공 형태 곡물에 대한 온수당 등가물 크레딧 식사 제공 횟수 식사 시간대 앰퍼샌드 식사와 식사 간의 간격 기록한 서류 보관 클레임 제출 및 검토 절차 환급 시스템 방문 모니터링 프로바이더의 자녀 라이센스에 있는 가능 인원 계획된 메뉴 시빌라이스 퀴즈. 다음 영상을 보신 후 퀴즈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아를 위한 식사 패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데이 케어 홈에 있는 모든 유아는 등록해야 합니다. 홈에서 케어하고 있는 모든 유아를 등록해야 합니다. 철분이 강화된 유아 포뮬라가 무료로 제공된다는 것을 부모나 가디언에게 알려야 합니다. 부모 또는 가디언은 스폰서가 제공한 다크라인 폼에 사인을 하여 제출하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부모 또는 가디언은 환급 가능한 식사에 대해 하나의 성분을 제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가져온 모유, 프로바이더는 나머지 성분을 제공해야 합니다. 곡물을 온스로 인정. 2021년 10월 1일부터 식사 및 스낵으로 제공되는 일부 곡물은 어린이 푸드 프로그램에서 온스로 인정되어야 환급 가능합니다. 푸드 프로그램 CACFP 운영자는 연령에 맞게 최소한이라도 온수당 곡물이 식사와 스낵에 제공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리소스는 아래 제공된 링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영유아의 나이에 따라 얼마만큼의 식사를 제공해야 하는지 식사 패턴을 참조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유아용 시리얼과 바로 먹을 수 있는 시리얼 즉 우유에 말아먹는 일반 시리얼은 철분이 강화된 것이어야 합니다. 시리얼은 온수당 6g 이하의 설탕을 함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영양이 충분한 곡물, 강해된 곡물 또는 통곡물이 반드시 풍부하게 함유된 것이어야 합니다. 다음 차트는 각 유아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곡물의 양을 보여줍니다. 어린이를 위한 밀 패턴 1% 또는 무지방 무양 우유는 2세 이상의 모든 어린이에게 반드시 제공되어야 합니다. 향이 첨가되지 않은 홀밀크는 1세 이하 유아에게 제공됩니다. 2% 우유는 신뢰할 수 있는 우유가 아닙니다. 모든 연령의 아동에게 2% 우유를 주지 마십시오. 과일 주스는 신뢰할 수 있는 성분이 아닙니다. 아이가 2세가 되었을 때 홀밀크에서 저지방 또는 무지방 우유로 즉시 전환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USDA는 24에서 25개월 된 아이에게 1개월의 전환 기간을 허용합니다. Milk. 1% unflavored milk is served to all children 2 years of age and older. Whole unflavored milk is served to children 1 year of age. 2% milk is not a credible milk. Fruit juices are not a credible component. Switching immediately from whole milk to low-fat or fat-free milk when a child turns 2 years old may be challenging. The USDA allows 24 to 25-month-olds a 1-month transition period. 어린이는 나이에 따라 어느 정도 양의 우유를 섭취해야 하나요? 1 2살 2분의 1컵, 3 5살, 밀즈 4분의 3컵, 스낵스 2분의 1컵, 6 12살 1컵 8. 비유제품 음료는 우유와 영양적으로 동등해야 한다. 비유제품 우유는 칼슘, 마그네슘, 단백질, 인, 비타민 A, 칼륨, 비타민 D, 리보플라빈, 비타민 B12를 함유해야만 합니다. 부모, 가디언은 우유와 영양이 동등해야 하는 비유제품 음료에 대해 서면으로 요청해야 한다. 주정부 허가를 받은 의료 전문가가 서명한 의료 진술서 메디컬 스테이트먼트는 허용되지만 이 경우 필수 사항은 아니다. 곡물 아침 식사 메뉴의 전체 곡물 성분에 대한 육류 대체품은 일주일에 3번 이하로 제한하십시오. 곡물 기반 디저트 환급 불가 도넛 시리얼 바 아침 식사 대용 바 그래놀라 바 스위트 롤 토스터 페이스트리 케이크 브라우니
통곡물 리치는 하루에 한 번 제공되어야 하며 반드시 100% 통곡물이어야 합니다. 통곡물 6g, 통곡물 8g이라고 표시된 라벨은 100% 통곡물이 아니므로 신뢰할 수 있는 통곡물이 아닙니다. USDA CACFP는 최소 1인분의 곡물에 통곡물이 풍부한 성분을 포함할 것을 요구합니다. 통곡물 고함량 성분을 충족하는 곡물은 통곡물이 50% 이상 함유되고 강화된 식품 중 나머지 곡물 또는 100% 통곡물을 포함하는 곡물입니다. 통곡물이 풍부한 품목을 식별하는 방법 식품은 100% 통밀로 표시되며 FDA의 식별 기준을 충족합니다. 제품이 주정부 기관의 윅 목록에 있는 경우, 제품이 어느 스테이트 기관의 윅 목록에 있는 경우. 3. FDA 성명. 통곡물 식품 및 기타 식물성 식품이 풍부하고 지방, 포화지방 및 콜레스테롤이 낮은 식단은 심장병 및 일부 암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통곡물 식품 및 기타 식물성 식품이 풍부하고 포화지방 및 콜레스테롤이 낮은 식단은 심장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성분은 통곡물이어야 하고 다음 두 가지 곡물 성분은 통곡물, 강화곡물, 밀기울 또는 배하여야 합니다. 4. 규칙 세 번째. 첫 번째 성분은 통곡물이어야 하고 다음 두 가지 곡물 성분은 통곡물, 강화곡물, 밀기울 또는 배하여야 합니다. 5. 음식은 급식 프로그램에 부합하는 풍부한 홀그레인이어야 합니다. 6. 제조업체의 일반적인 문서 또는 표준화된 레시피를 통해 통곡물이 중량 기준 주요 곡물 성분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곡물에 대한 온스 등감을 사용. 곡물은 차일드 케어 프로그램에서 식사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이들이 식사와 스낵으로 충분한 곡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곡물 구성 요소에 필요한 양은 식사 패턴의 온스로 표시됩니다. 온스 당량은 음식의 일부에 들어있는 곡물의 양을 알려줍니다. 식사 및 간식에 제공해야 하는 항목의 양을 결정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워크시트는 제공된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요거트를 제공할 때 요거트에 대한 요구사항은 6온스당 23g 이하의 설탕을 포함해야 합니다. 하루가 끝날 때까지 용기를 보관하거나 냉장고에 사본을 게시하십시오. 요거트가 여성, 유아 및 어린이, 윅, 공인 식품 목록 쇼핑 가이드에 있는 경우 요거트는 설탕 함량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침에 시리얼을 제공할 때 아침에 제공되는 시리얼은 온스당 6g 이하의 설탕을 포함해야 합니다. 제공되는 모든 시리얼의 식품 패키지 라벨 성분 목록 영양성분 라벨을 보관하십시오. 아침 식사용 시리얼이 여성, 유아 및 어린이, 윅, 공인 식품 목록 쇼핑 가이드에 있는 경우 시리얼은 설탕 함량 기준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두부. 두부는 환급이 가능한 육류 대체 구성 요소입니다. 제조업체로부터 판매되어지고 있는 제품이어야 합니다. 육류 대체품으로 쉽게 인식 가능한 제품이어야 합니다. 볶음의 두부 덩어리 2.2온스 4분의 1컵에 해당 당 최소 5g의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어야 합니다. 육류와 육류 대체 식품 피쉬 스틱, 치킨 너겟과 같은 가공된 고기나 육류 대체 식품은 식사 패턴 요구사항에 대해 식사 패턴을 확인할 수 있는 제조사가 공급하는 CN 레이블 또는 PFS, 제품 배합 설명가 반드시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가공식품을 사용하는 경우 CN 레이블 또는 PFS를 K팸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하루가 끝날 때까지 라벨을 버리지 마십시오. 레이블을 복사하여 냉장고에 붙여 놓아야 합니다. 스마트폰으로 레이블 사진을 찍어두어야 합니다. 어린이를 위한 새로운 식사 패턴 사본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각 어린이가 적어도 최소한의 영양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눈에 잘 띄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아침 식사에는 믿을 수 있는 3가지 성분, 점심과 저녁 식사에는 믿을 수 있는 5가지 성분, 스낵으로는 믿을 수 있는 2가지 성분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데이케어는 경우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하며 의료 진술서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다음과 같다. 면허가 있는 의사, 치과 의사, 의사 보조원 간호사 등록된 간호사, 주 외 제공자, 데이케어의 의료 진술서, 메디클 스테이트먼트 폼을 요청하세요. 음식의 양 및 구성 요소는 CACFP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부모나 의사의 서면 소견서가 없는 한 모든 어린이에게 동일한 음식을 제공해야 합니다. 모든 구성 요소는 함께 제공되어야 합니다.
1인분 크기와 구성 요소가 CACFP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식품 구성 요소를 별도로 제공하십시오. 야채 스프와 같은 혼합식품 피해야 합니다. 밀 카운트, 식사 횟수 식사, 스낵을 제공받은 아이만 클레임이 가능합니다. 키드케어에서 각 아이의 이름을 클릭할 때 주의하십시오. 식사 횟수 및 메뉴는 매일 오후 10시까지 입력해야 합니다. 식사가 제공되기 전에 입력하신 식사에 대한 클레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데일리 워크시트는 메뉴에서 기술적인 문제가 있을 때만 작성하고 다음 날 아침에 제출해야 합니다. 키드케어에서 리포트 워크시트 데일리 밀 워크시트런을 클릭하여 1일 식사 워크시트를 인쇄하세요. 식사 횟수 및 간격. 식사 시간을 결정하실 때는 아침 식사는 오전 8시 45분 이전, 점심 식사는 오전 11시에서 오후 1시 사이, 저녁 식사는 오후 4시에서 7시 사이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주요 식사 간격, 아침부터 점심까지, 점심부터 저녁까지 식사 시작부터 다음 식사 시작까지 3시간의 간격을 두셔야 합니다. 주요 식사와 간식의 간격, 아침부터 AM 간식까지, 오전 스낵부터 점심까지, 점심부터 오후 스낵까지, 오후 스낵에서 저녁 식사까지는 식사 시작부터 스낵까지 또는 스낵부터 식사까지 2시간의 간격이 있어야 합니다. 프로바이더는 반드시 예정된 시간에 식사를 제공해야 합니다. 사전 통보 없이 조기 서빙, 식사 불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식사 시간이 변경되면 가능한 한 빨리 KPEM 직원에게 알립니다. 모든 변경 사항은 CDE, 캘리포니아 교육부에 적용해야 합니다. 기록 보관 및 요건. 프로바이더는 각 아동의 등록 양식 사본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데이케어의 모든 아동은 등록해야 함. 청구된 음식 및 출석은 매월 KPEM에 청구서를 제출한 후 저장하거나 인쇄할 수 있습니다. 현재 라이센스 비용 지불 사본 스폰서와 데이케어 홈 프로바이더 간의 연구 계약 사본 모니터링 방문 보고서 사본, 키드케어에서 인쇄. 일부 어린이를 위한 의료 양식 푸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데이케어 아동을 위한 거절 양식, 디클라인 폼. 시리얼, 요거트, 통곡물에 대한 영양 성분 표시 모든 기록은 3년 플러스 현재 연도를 보관해야 합니다. 클레임 제출 및 검토 절차. 프로바이더는 마감일까지 제출을 위해 매월 3일 이전에 키드케어를 사용하여 온라인으로 월별 클레임을 제출해야 합니다. 엔롤맨 폼 등 서류는 매월 3일까지 KPEM CC의 P-오피스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CCFP 직원은 접수된 온라인 클레임 및 기타 서류를 정책 및 규정에 따라 업무 수행해야 합니다. 접수된 클레임은 마감일까지 제출됩니다. 에러 리포트와 페이먼은 각 프로바이더에게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환급제도 시스템. KPEM은 연간 계약에 따라 매달 기한 또는 그 이전에 CDSS에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CDSS는 KPEM이 보낸 청구를 받아 처리하는 데 45일 이상이 소요됩니다. KPEM이 주정부로부터 환급 수표를 받으면 파이낸스 부서에서는 주정부에서 온 수표를 입금하고 각 프로바이더에 대한 환급 수표 준비를 시작합니다. KPEM은 주정부로부터 환급 수표를 받은 후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환급 수표를 발송해야 합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방문 모니터링. 매년 3번의 사전 예고 없이 모니터링 방문이 수행됩니다. 모니터링 방문은 프로바이더의 홈 운영 시간 동안 수행됩니다. 모니터는 다음에 대한 부분을 모니터링합니다. 안전. 아이 및 식품 적절한 양과 식사의 질 가장 최근 서류가 잘 업데이트되어 보관돼 있는지 라이센스 정원. 프로바이더는 라이센스 정원 안에서 유지하고 있는지. CN 라벨, 요거트, 우유, 시리얼, 통곡물에 대해 체크 블럭 클레임. 블럭 클레임은 하나 이상의 식사 유형에 대해 청구된 식사수가 청구 기간 내 연속 15일 동안 동일한 환급 청구하는 것을 일컬음. 우유. 2세 이상 어린이의 경우 1% 또는 펫프리. 공중보건 비상사태, PHE. 공중보건 비상사태 종료로 인해 2023년 7월 1일부터 현장 모니터링이 시작됩니다. 프로바이더의 자녀. 프로바이더의 자녀는 경제 단위의 일부인 프로바이더의 출생 또는 입양 자녀, 손주 또는 동거인의 자녀와 같이 가정에 함께 거주하는 모든 자녀를 의미합니다. 프로바이더의 자녀에 대한 식사는 다음 3가지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프로바이더의 자녀는 식사 서비스 시간 동안 데이케어 프로그램에 등록하고 참여해야 합니다. 등록된 다른 비거주자 아동은 동일한 식사 서비스를 제공받고 참여해야 합니다.
현재 12개월 미만 아이, 가구 또는 자녀에 대한 소득 또는 범주적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밀 베네핏 증빙 서류가 있는 스폰서 자녀 티어 2 프로바이더는 자녀를 청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자녀를 푸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등록되어야 하며 디클라인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이센스 정원. 라이센스 정원 내에서 유지하십시오. 라이센스 정원이 확실하지 않을 경우 라이센스 전문가에게 문의하십시오. 다음 몇 개의 슬라이드는 귀하의 라이센스에 따라 귀하가 최대로 등록할 수 있는 정원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6명의 어린이를 위한 라이센스 정원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8명의 어린이를 위한 라이센스 정원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12명의 어린이를 위한 라이센스 정원입니다. The license capacity for 12 children. In a small family childcare home whose license capacity is for 12 children, the following capacity ratios apply. 4 infants and 8 older children over the age of 24 months with a qualified assistant, 3 infants and 9 older children over the age of 24 months with a qualified assistant, 2 infants and 10 older children over the age of 24 months with a qualified assistant, 1 infant and 11 older children over the age of 24 months with a qualified assistant, or 12 older children over the age of 24 months with a qualified assistant. 이 슬라이드는 14명의 어린이를 위한 라이센스 정원입니다. 10월 달 리뉴. 모든 등록 양식은 매년 9월 30일에 만료됩니다. 9월에 등록한 모든 신규 아동의 등록 양식은 9월 30일에 만료됩니다. 예를 들어서 9월 6일에 등록한 아이는 9월 30일에 만료되며 10월 1일자로 된 새 등록 양식이 필요합니다. 모든 리뉴 서류는 2023년 10월 5일까지 제출해야만 10월 환급을 제 시기에 받을 수 있습니다. KPM은 매월 10월 1일 이전에 사본을 보내드립니다. 사본을 보낸 후 등록한 모든 새 아동은 프로바이더가 키드케어에서 인쇄하여 KPM에 원본을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KPM은 제출되지 않은 갱신 양식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원본을 KPM에 제출하기 전에 모든 등록 양식의 사본을 보관하십시오. Not Home Policy. 사전 통보 없이 프로바이더나 아이가 결석을 했을 시 그날의 모든 밀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모니터가 재방문할 것입니다. 프로바이더는 문을 닫았을 경우 KPM에 알리거나 키드케어 칼렌더에 휴무로 표시해야 합니다. 프로바이더에게 보조 선생님이 있는 경우 보조 선생님은 푸드 프로그램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보조 선생님은 식사 패턴, 식사양 그리고 기록에 남기는 방법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가족 연락처. 스폰서 에이전시 직원은 데이케어에 등록된 아이의 부모나 법적 가디언 가족 연락처를 만들어 출석을 확인하고 아이의 등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폰서를 담당하는 기관 직원은 다음 중 하나 이상 해당될 경우 부모에게 연락할 것입니다. 식사 횟수가 출석 기록과 일치하지 않을 때, 5일 이전의 식사 횟수가 모니터링 방문 당일 출석일보다 많은 경우 늦은 저녁이나 공휴일에 식사나 스낵을 클레임한 경우 제공된 식사와 클레임한 등록 정보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 계획된 메뉴. KPM은 모든 프로바이더들에게 주간, 월간 메뉴를 계획하고 작성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는 키드케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밀, 스케줄, 메뉴, 엔터 더 메뉴 위클리, 세이브, 프린트 앤드 포스트 또는 프로바이더들이 직접 주간, 월간 메뉴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식품 안전. 서빙하기 전에 항상 손을 씻고 장갑을 착용하십시오. 모든 식품을 바닥에서 6인치 위에 놓습니다. 개봉한 시리얼은 뚜껑이 있는 용기에 보관하십시오. 냉장고는 화씨 40도 이하로 유지하십시오. 일반적인 오류. 펜딩 중인 아이. 등록한 아이는 가능한 한 빨리 사인이 되어진 모든 엔롤ment 폼을 메일로 보내야 합니다. 아이가 2번 식사와 1번의 스낵 또는 1번의 식사와 2번의 스낵을 초과했을 경우 아이 파일의 평일은 결석하거나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다라고 표시가 되어져 있을 때 만약 아이의 스케줄 업데이트이 필요할 경우 알려주세요. 프리스쿨러 또는 유아의 정원보다 초과했을 경우 학교에 있어야 할 학생을 식사 제공했다고 클릭했을 경우 방학이나 공휴일 동안 학생이 데이케어에 있을 경우 키드케어 칼렌더에 노스쿨로 표시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엔롤ment 폼에 있는 날짜는 키드케어에 있는 엔롤ment 폼 날짜와 반드시 동일해야 합니다. 10일 나이스. 모든 민원은 빠른 시일 내에 KPM CCFP, 매니저, 스태프 또는 소장으로 메일이나 이메일로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민원은 EEOC 또는 디팔먼 오브 페어 임플로이멘 앤드 하우징으로 직접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오피스에 있는 엔드 저스티스 퍼올 포스터 참조. KPM의 10일 나잇 담당자는 익스큐스브 디렉터, 소장입니다. KPM은 즉시 조사에 착수할 것입니다. 발견된 사항은 즉각적인 시정 조치로 이어지며 책임 있는 직원은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KPM은 조사 결과에 상관없이 불만을 제기한 사람에 대해 보복하지 않습니다. 10일 나이스. 인종, 민족성, 혈통 및 피부색, 종교, 성별, 성적 취향과 성 정체성, 국적, 연령, 결혼 여부와 동거 여부 또는 장애에 따른 차별을 금지합니다. KPM의 10일 나이스 오피서는 캐더린 염입니다. 받게 될 폴더 안에 있는 CACFP 35 민권 불만 신고 처리 절차를 참고하십시오. 몇 가지 유용한 리소스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서티피케이트. 2023년 연간 교육 수료증을 받으시려면 링크를 따라 퀴즈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영어 https://www.surveyimonkei.com/r/vrmejsz 한국어 https://www.surveyimonkei.com/r/vxj3cmh 스페인어 https://s-surveyimonkei.com/r/vmxttcq 퀴즈를 풀고 모든 과정을 통과하신 프로바이더 분께는 수료증과 워크샵 폴더를 우편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모든 프로바이더는 3번까지 제시도 하실 수 있습니다. 퀴즈를 통과하지 못하신 프로바이더 분들은 교육을 위해 KPM 사무실을 방문하셔야 합니다.